여러분 혹시 누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명주실을 뽑아내어 자신을 감싸는 그 작은 벌레 말입니다. 누에는 자기 몸에서 나온 실로 정성스럽게 고치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고치가 안락한 보금자리가 될지 아니면은 자기를 가두는 무덤이 될지는 오직 한 끗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 고치를 뚫고 나오면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 것이요 그 안에 따스함에 취해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질식해 죽고 마는 법이지요. 나 이어령이 평생 문장을 만지고 생각을 다듬으며 깨달은 삶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50살, 즉 지천명 지태명의 나이에 들어섰다는 것은 하늘의 명을 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삶의 고치를 찢고 나와야 하는 운명적인 시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50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하고 더 높이 쌓으려고만 하며 버리지 못한 것들에 발목이 잡혀 헐떡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아프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재산이나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등산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과정이지요. 그때는 배낭에 무엇이든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지식도 쌓아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며 인맥도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험한 산길을 버틸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50살은 산의 정상을 지나 내려 맞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산산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거운 배낭입니다. 올라올 때 요긴했던 그 짐들이 내려갈 때는 당신의 무릎을 짓누르고 중심을 잃게 만들어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흉기가 됩니다. 한국인들은 유독 한건과 정건기 많아서 버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창고에 쌓아둔 낡은 물건들, 그래도 옛정인데 하며 붙들고 있는 병든 인맥들, 그리고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하며 버리지 못한 낡은 자부심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후반전을 망치는 주범들입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노년의 삶 중에서 가장 비참했던 것은 가난한 노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사는 노년이었습니다.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잡동사니로 가득하고 마음속은 과거의 상처와 미련으로 뒤엉켜 있으며 연락처에는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은 많으나 정작 속 깊은 이야기 한마디 나눌 리가 없는 상태.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마셔가는 고통일 뿐입니다. 5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두 번째 점심시간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점심을 배불리 먹었다면 이제는 식탁을 치워야 할 시간입니다. 식탁을 치우지 않고 그 위에 계속해서 저녁 찬을 올리려 하면 음식은 썩고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비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의 주름을 보지 말고 당신의 눈동자 뒤에 숨은 피로를 보십시오. 그 피로는 당신이 열심히 살아서 생긴 훈장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 짊어지고 온 업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내 인생에서 영구히 삭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와 함께 세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당신의 공간인 집, 당신의 사회적 그물인 연락처,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면 당신의 남은 30년, 40년은 그저 과거의 잔해를 지키는 파수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배낭의 끈을 풀 준비가 되셨습니까?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나 이어령이 전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길을 걸어간 노병이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보내는 긴급한 구조 신호이자 생의 마지막까지 우아함을 잃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나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죽기 전까지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자, 이제 가벼워집시다. 가벼워져야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주변을 둘러봅시다.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이 매일 발을 딛고 잠을 자는 곳 집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지요. 그것은 나의 성취를 증명하는 전시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은 당신의 집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물건들이 주인이 되어 당신을 구석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창고에 처박아둔 10년 된 낡은 가전제품, 언젠가 입을 거라 믿으며 옷장 깊숙이 넣어둔 유행 지난 코트, 아이들이 다 커서 떠났음에도 버리지 못한 낡은 책상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과거를 붙들고 있는 족쇄들입니다. 물건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새 물건을 드릴 때 조심하고 헛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 안에 서린 기운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쓰지 않는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죽은 에너지를 집안에 가두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가 통해야 할 자리에 먼지 쌓인 잡동사니가 들어차 있으면 그 집에 운도 막히기 마련입니다. 기치가 순환하지 못하는 집에서 사는 사람은 늘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호소합니다. 당연한 결과지요. 당신의 공간이 숨을 쉬지 못하는데 당신들 편안하겠습니까? 특히 50대 이후에 저장 강박은 심리적인 불안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을 겪었던 세대일수록 무언가를 버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깝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아까운 것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현재입니다. 그 낡은 물건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은 평당 수천만 원 하는 비싼 집의 공간을 내어주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이며 죄악입니다. 이제 과감해지십시오. 3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 30년 동안도 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건으로서의 생명이 다한 것입니다. 죽은 것은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깃듭니다. 집안의 베란다를 비우고 신발장의 낡은 신발들을 정리하십시오. 구멍난 양말 한 켤레, 이가 나간 그릇 하나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드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미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0세는 나를 믿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물건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존엄하며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운 자리에 쏟아지는 햇살과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텅 빈 방에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사물에 가려졌던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선비들은 청빈들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가난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맑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전시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을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사찰처럼 만드십시오. 바닥에 굴러다니는 전선 뭉치들, 서랍 속에 뒤엉킨 영수증들, 유통기한이 지난 약봉지들, 이것들을 치우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년을 어지럽히는 무질서를 제거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물건을 버릴 때 그 물건에 깃든 기억까지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기억일수록 마음속에 한 문장으로 새기고 껍데기는 놓아 주어야 합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청소가 쉬워지고, 청소가 쉬워지면 몸이 가벼워지며, 몸이 가벼워지면 비로소 당신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결정할 수 있는 해안이 생깁니다. 자, 오늘 당장 검은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들고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던 그 묵직한 피로감의 실체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우주입니다.
우주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생각 또한 쓰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우주를 정화하십시오. 집을 비우셨다면 이제는 당신의 주머니 속에 든 스마트폰을 꺼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몇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이름이 빼곡히 들어차 있겠지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중 당신이 정말로 외롭고 지쳤을 때 아무런 계산 없이 밤늦게 전화를 걸어 나 좀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3명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당신의 그 화려한 인맥은 사실 속이 텅 빈 강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맥은 곧 능력으로 통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안다는 것, 어느 모임에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곧 나를 증명하는 명함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시절 가고 싶지 않은 술자리에 앉아 억지 웃음을 지었고 마음에도 없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내며 인연의 끈을 부여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은 지금 그 끈들이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곁에 있는 사람도 바뀌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젊은 날의 동창, 직장 동료, 사업차 만난 지인들, 그들은 그 시절에 당신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서로의 삶의 궤적이 너무나 달라져 버렸습니다. 억지로 그 인연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작아진 옷에 몸을 구겨 넣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하고 추할 뿐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인간 쓰레기는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허전하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근히 당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거나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며 당신의 귀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50살 이후에 당신은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예의라는 가면을 쓰고 그들의 독서를 견뎌주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또한 당신의 과거를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너 옛날엔 안 그랬는데 네가 출세하더니 변했구나라며 당신의 변화와 성장을 비꼬는 이들은 사실 당신이 앞서 나가는 것이 두려운 자들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인맥 정리는 매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해지는 과정입니다. 10명이 가짜 친구보다 1명의 진짜 벗이 낫다는 말은 식상하지만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50살 이후에는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소수의 친구들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혹시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인맥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외로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드시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병들게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 틈에 끼어 억지로 웃는 것보다 혼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훨씬 더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테니까요. 이제 단호해지십시오. 1년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번호,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을 삭제하십시오. 경조사 때문에 유지하던 형식적인 관계들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인맥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당신의 발걸음은 경쾌해질 것입니다. 남을 위해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과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십시오. 가장 품격 있는 노년은 주변의 사람이 바글바글한 노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 몇몇과 깊은 신뢰를 나누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의 노년입니다. 인맥이라는 허상을 걷어내고 그 빈자리에 나 자신과의 우정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50살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인간관계입니다. 집을 치우고 인맥을 걷어냈다면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험난한 고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사실 앞서 말한 물건과 인맥은 모두 이 마음의 투영일 뿐이지요. 마음속이 온갖 해묵은 감정과 후회,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니 밖으로도 그것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50살의 마음속에 쌓인 가장 위험한 쓰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라는 이름의 망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추억이 아름다운 꽃향기가 아니라 썩은 악취가 되어 당신의 현재를 마비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독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라는 자부심, 혹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 살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초라함을 견디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 매몰된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내 몸 하나 돌보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것뿐인가 하는 원망 말입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서도 그 억울함을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남은 생을 피해자로 살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속에 뜨거운 숯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타들어가는 것은 당신의 속마음뿐입니다. 이제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 원망들을 방생해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선심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로지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 내 마음의 쓰레기를 밖으로 던져버리는 가장 이기적이고도 거룩한 행위입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이라는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노심초사하며 나를 깎아내고 포장해왔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50살이 넘어 깨닫는 진실은 사실 남들은 나에게 그리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 마음속 쓰레기를 치우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남의 기준에 맞추려 했던 가짜 욕망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것,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 무엇인지 그 먼지 쌓인 꿈들을 다시 꺼내어 닦아야 할 때입니다. 불안이라는 쓰레기도 정리해야 합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집착,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라면 온 세상에 걱정거리가 왜 있겠습니까? 50대 이후의 지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내 손을 떠난 일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청소하는 최고의 빗자루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잡음을 끄고 내 영혼의 본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명상이니 수행이니 하는 거창한 단어를 빌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의 방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나를 화나게 했던 일, 나를 슬프게 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밖으로 실어 나르십시오. 마음이 깨끗해지면 얼굴이 바뀝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평온하고 자애로운 기운이 얼굴에 감돕니다. 그것이 바로 50살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민미입니다. 속이 비워진 항아리만이 맑은 소리를 내듯 마음을 비운 사람만이 세상에 깊고 울림 있는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신성한 성전이어야 합니다. 더러운 감정들과 해로운 생각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쓸고 닦아 빛이 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남은 생의 여정에서 당신은 가장 고귀한 손님인 진정한 자유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집을 비우고 인맥을 거르고 마음의 찌꺼기까지 털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비움, 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다 버리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남습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쓸쓸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내가 장담하건대 비워낸 자리에 남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 진짜 생명입니다. 한국의 가을산을 보십시오. 나무들이 왜 그토록 아름다운 단풍을 피워낸 뒤에 잎을 다 떨어뜨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겨울을 이겨내고 다음 봄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치열한 생존 전략입니다. 잎을 움켜쥐고 있으면 수분을 빼앗겨 나무 전체가 얼어 죽고 맙니다. 흰살의 비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들이고 남겨두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들입니다. 비우고 나면 비로소 작은 것들의 경이로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창가의 햇살,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곁에 있는 배우자의 거친 손마디 같은 것들 말입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인맥이 없어도 내 몸 하나 늘 깨끗한 방과 마음을 나눌 차 한 잔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자족지대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들이 말했던 안빈낙도의 현대적 실천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50살 이후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다운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 부모로서의 책임, 사회적 지위라는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났을 때 남는 그 순수한 알맹이,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의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남들이 보기엔 시시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천명템입니다. 나 이어령이 세상을 떠나기 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의식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 내가 숨을 쉬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그 경이로운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 돌아보니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은 한낮 아침 안개와 같더군요.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워내어 내 영혼을 맑게 유지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50살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가장 순수한 정수직만을 추출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비워내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낡은 고치를 찢는 아픔이 있어야 나비가 될 수 있듯 어제의 나를 버려야 내일에 빛나는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가볍게 가자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맑은 시냇물처럼 흐르는 우아한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마지막 조언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삶에서도 짐이 될 뿐이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청춘보다 아름답고 찬란할 것입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한낮의 태양보다 붉고 장엄한 이유는 하늘이 자신의 모든 색을 비워내어 온몸으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처럼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가벼워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